기네스 세계기록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나일강으로 그 길이는 무려 6,695km에 달합니다. 빅토리아 호수와 에티오피아 고원 등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이 모여 총 11개 국가의 유역을 아우르며 하류의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나일강의 이러한 지위에 반대하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아마존강이 나일강보다 더 긴 강이라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사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아마존강의 발원지는 페루 북부의 마라뇽 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사대가 과학적 측정을 통해 페루 남부 안데스 산맥에 있는 네바도 미스미산의 빙하 계곡이 진짜 발원지라며 현재 알려진 6,400km로 길이가 늘어난 바 있습니다. 이후 탐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2007년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 연구진은 위성자료 분석을 통해 아마존강의 길이가 6,992km에 달해 나일강보다 길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아마존강의 길이는 6,992km에 달해 나일강을 앞지르게 됩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현재 아마존강의 6,992km라는 길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존강이 세계 최대 규모의 강 중 하나라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긴 강인 아마존강에는 다른 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강 본류에는 지금도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마존 유역 전체에 다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강의 거대한 지류인 리우네그루 강에는 2011년 완공된 마나우스 이라란 두 바다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본류가 아닌 지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마존강 본류에 다리가 하나도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의외로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량이나 도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만큼 충분한 교통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다리라도 이용할 차량과 사람이 적다면 건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인지 브라질 국립통계원의 공식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전체 면적은 약 851만 4,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중 브라질 행정구역상 아마존 우림지역인 아마조니아 레갈의 면적은 무려 501만 6,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브라질 영토의 약 59%, 다시 말해 나라 땅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사실상 아마존 밀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대한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현재 브라질 전체 인구는 약 2억 1,35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아마존 유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400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토의 약 60%를 차지하는 지역에 전체 인구의 11% 정도만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인구 밀도로 계산하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브라질 전체 평균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약 25명입니다. 반면 아마존 밀림 지역은 제곱킬로미터당 고작 4.7명에 불과합니다. 축구장 약 140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땅에 거주 인구가 5명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적은 인구마저도 대부분 마나우스와 같은 거점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아마존 전체로 본다면 인구를 찾아보기가 더욱 힘든 환경입니다. 결국 다리를 이용할 사람도 오갈 차량도 연결해야 할 도시도 부족하다 보니 국가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교량을 건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적다고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강에 다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완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마존 강에는 다리를 건설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마존 강은 토목 엔지니어들에겐 악몽에 가까운 환경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강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 비가 적게 내리는 건기에는 아마존강 본류의 폭은 약 3km에서 10km 정도를 유지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한강의 3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매년 12월부터 시작되는 우기입니다. 우기가 되면 아마존강의 수위는 최대 10m 가까이 상승합니다. 아파트 3, 4층 높이에 해당하는 물이 강 전체에 추가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강폭은 순식간에 30km에서 최대 50km 이상으로 넓어집니다. 50km는 서울에서 평택까지의 직선 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 건너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내륙 바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강폭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의 범람원, 즉 바르지아입니다. 아마존강 주변은 단단한 안반지대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퇴적된 진흙과 모래가 쌓여 형성된 연약한 평원입니다. 우기가 되면 강물은 이 지역 전체를 뒤덮으며 주변 밀림을 거대한 습지로 바꿔버립니다. 즉 아마존에 다리를 건설하려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강줄기 하나를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우기 때 물에 잠기는 수십 킬로미터 규모의 범람원 전체를 공중으로 통과하는 초대형 고가교를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리 건설에 성공한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 양쪽을 연결할 도로 역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밀림을 뚫고 건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는 다리보다 접근도로 건설이 더 큰 난관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문제는 더 있습니다. 대형 교량을 지탱할 단단한 안반을 찾기 어려워 교각 기초를 매우 깊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만큼 공사 기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기마다 떠내려오는 거대한 유목과 수중식물 군락까지 교각에 충돌할 수 있어 유지 관리 비용 역시 막대합니다. 결국 아마존강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공사 난도가 지나치게 높고 그에 비해 이용할 사람은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아마존강에 다리가 없는 이유는 경제성과 효율성의 문제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에서는 도로보다 강이 훨씬 더 중요한 교통망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동수단이라고 하면 자동차와 도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수많은 마을과 도시는 처음부터 도로가 아니라 강을 따라 형성됐습니다. 빽빽한 밀림을 가로질러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보다 이미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물길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쉽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배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일상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출퇴근을 할 때도, 물건을 운반할 때도, 심지어 다른 마을로 통학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대신 배를 이용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아마존 수로를 이용하는 여객선 승객만 매년 무려 500만 명에서 최대 100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선박들의 규모와 수송 능력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아마존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로답게 폭이 넓고 수심 또한 충분해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밀림 속 대표 도시인 마나우스와 벨랭을 오가는 장거리 여객선은 한 번에 400명이 넘는 승객을 실어 나르고 강에 뜨는 거대한 화물 바지선 선단은 한 번에 최대 7만 5천 톤의 화물을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이건 대형 트럭 1000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수송량입니다. 즉 아마존 주민들에게 강은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고속도로에 가깝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로와 교량을 건설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쏟아붓는다면 건설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리를 놓아도 이용할 차량과 도로망이 부족하고 이미 강 자체가 거대한 교통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마존강에 다리가 없는 것은 건설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건설할 필요가 없어서에 가깝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 앞에서 인간이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며 거대한 다리를 놓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거대한 물길을 그대로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것입니다.